오늘은 기울기 크기 애니메이션이다 라고 해서 이펙트 교환 안에 1일차에 보면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미리 보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름은 고민형이다 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 건데요. 어제 여러분이 애니메이션의 기초에 대해서 배웠죠? 그것과 같이 이렇게 아주 간단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고민형이 이렇게 머리가 까딱까딱까딱 할 때 거기 위에 있는 전등도 같이 까딱까딱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이렇게 움직이죠. 전등이 움직일 때. 그리고 I love you라는 풍선 말꼬릿말이 쭉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작은 상태였다가 점점점 커지는 형태로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래서 프린트물에는 기준점과 기울기 크기가 바뀌는 애니메이션이다 라고 해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기준점과 기울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 포토샵 파일로 작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파일 이름은 2-02 PSD 파일이 될 거고요. 자, 포토샵 파일을 불러올 때 컴포지션을 만들면서 레이어 사이즈로 만들겠습니다. 리테인 레이어 사이즈였죠. 머지 레이어 스타일 인투 푸티지 하면 푸티지로 불러드릴 때에 레이어를 병합한 채 불러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 640에 480짜리로 할 거고요. 우선은 간단한 거기 때문에 듀레이션 지속 시간은 90으로 해서 세팅 값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고민형 머리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 고민형이 있었죠. 네. 잠깐만요. 고민형이 있으면 이 고민형이 머리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때 전등이 좌우로 움직이고 마지막에 I love you라는 말풍선이 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점점 커지는 형태예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어떤 툴이 되겠어요? 로테이트 회전 툴이 되겠죠? 자, 그럼 머리가 왔다 갔다 할 때 전등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기준 포인트가 그렇죠. 여기 위에 부분에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얘도 같이 왔다 갔다 하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I love you라는 것은 작았다가 커지는 거니까 어떤 애니메이션이 들어갈까요? 스케일. 그렇죠. 비율이라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지각한데요? 자, 애프터 이펙트를 키시고 자, 화면이 켜지게 되면 여러분이 원래 이제 할 때는 컴포지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푸티지 자료들을 불러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포토샵에서 작업한 것은 컴포지션을 만들면서 레이어를 통째로 가져오게끔 작업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바로 그냥 컨트롤 I 해서 자, 임포트 가져오기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파일의 위치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폴더에 나눠드린 폴더에 D 드라이브에 자기 자신의 이름 폴더에 보면 애프터 이펙트 교환이다 라고 해서 1일차에 있고요. 1일차 안에 보면 기울기 크기가 변화하는 애니메이션이다 라고 해서 폴더 하나가 있을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자, 2-02 PSD라고 해서 포토샵 파일 하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자, 열기 이렇게 눌러주시면 가져올 파일의 종류는 하고 물을 때 푸티지 컴포지션 레이어 크기 유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마지막에 있는 컴포지션의 레이어 크기 유지를 선택해줘라. 레이어 옵션에는 레이어 스타일을 푸티지로 병합한 채 가져오겠습니다를 선택한 상태에서 자, 이와 같이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2-02다라고 해서 컴포지션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자, 더블 클릭해 보면 레이어가 같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총 컴포지션의 길이 값을 바꾸도록 하죠. 이때 컴포지션 설정 값으로 들어갔었죠. 컴포지션에 메뉴 컴포지션에 자, 컴포지션 설정 들어가 보시면 폭은 지금 얼마로 되어져 있어요? 640에 480으로 되어져 있더라. 요거는 여러분 포토샵 작업할 때의 자체의 크기가 640에 480으로 작성을 한 거예요. 이때 정사각형 픽셀이다 라고 해서 종횡비가 나와져 있고요. 프레임 속도 나와져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자, 여기 옆에 있는 삼각형 누르셔서 30프레임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속시간은 하고 부를 때 여기를 90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0프레임에 맞춰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 그러면 지금 보시면 뭐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BG 눌렀다 껐다 해보세요. 이건 백그라운드죠. 백그라운드는 미리 보기만 되어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분리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곰 인형의 바디 부분이다 라고 해서 몸 부분이 따로 만들어져 있고 자, 머리 부분이 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렇죠? 머리를 까딱까딱 하려고 하니까 붙여놓으면 안 되죠. 몸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제가 설명을 할 때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냐면 먼저 계획이 돼야 된다. 그 이유가 뭐 그래요? 곰인형 까딱까딱 해가지고 만들고 싶은데 포토샵에서 작업을 할 때 몸통하고 머리를 같이 만들었다.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곰인형을 만들 때는 머리를 움직이게 하고 싶다. 그렇게 먼저 계획이 되어 있어야지 포토샵 작업 때부터 머리하고 몸하고 따로 만들게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헤드라고 해서 머리 부분 따로 만들어져 있는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불빛이 자, 따로 만들어져 있는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 텍스트라고 써져 있는 것이 말풍선이네요. 그죠? 텍스트라고 써져 있는 것이.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머리부터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헤드 부분에 커서를 클릭을 해주시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가 움직이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앵커 포인트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앵커 포인트 어디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렇죠. 여기에 있죠. 여기 한가운데. 앵커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기준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회전을 하면은 여기서 머리가 이런 식으로 회전이 돼버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좀 정상인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죠. 여러분 머리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여요? 목. 그렇지, 목. 그러면 이쪽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앵커 포인트가 먼저 움직여줘야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앵커 포인트를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 자, 기준점 도구다라고 해서 써져 있는 얘를 클릭을 해주시고 클릭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앵커 포인터를 선택하셔서 자, 밑으로 이렇게 목 부분으로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앵커 포인터를 밑에 부분으로. 그런 다음에 헤드에 자, 이 변형 부분을 활성화를 해주시고요. 헤드 부분 중에 자, 변형이다라고 나오는 옵션을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부분 중에 회전이다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0프레임부터 줘야 되겠죠? 그래서 0프레임에다 커서를 가져다 놓으시고 자, 회전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각도 값을 일률적으로 같이 맞춰서 해주는데 프레임을 여러분 어떻게 맞추시냐면 0, 10, 20, 30, 40, 50, 60, 70까지 맞춰볼 거예요. 그랬을 때 각도는 마이너스 10도 그리고 10도 이게 반복이 되게끔 그렇게 지정을 할 거예요. 먼저 0프레임에서는 마이너스 10도 이렇게 줘보세요. 여기 각도 값을 회전의 각도 값을 마이너스 10도 이렇게 그 다음에 10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 10 이번에는 10 각도 10도 20프레임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똑같이 마이너스 10도
자, 그 다음에 30프레임에다가 가져다 놓으시고 각도는 10도. 근데 계속 반복되는데요. 마이너스 10 그리고 12. 그럴 때는 여러분이 요거를 요렇게 선택 영역으로 잡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할 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0, 10, 마이너스 10, 1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요렇게 선택 영역으로 잡아요. 그런 다음에 컨트롤 C 하시고 자, 이 타임 인디케이터를 넥스트 프레임인 40프레임에다가 맞춰 놓으신 다음에 컨트롤 V 하시게 되면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키프레임도 여러분이 복사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0, 10 이렇게 해서 70프레임까지 여러분이 적용을 해 보셨어요. 되셨나요? 그러면 한번 자 확인을 해볼까요? 얘가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까딱까딱 잘 하고 있죠? 자, 머리가 이렇게 까딱까딱까딱 할 때 전등도 따라서 까딱까딱 하고 움직여야 되겠죠. 머리가 움직이는 쪽으로 맞춰서. 그러면 라이트 부분을 활성화를 해 주시고요. 라이트의 변형 부분을 한번 켜보시기 바랍니다. 라이트를 활성화 시켜 봤더니 라이트 부분에 활성화를 해봤더니 자, 이 앵커 포인트가 라이트 또한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죠. 라이트의 중앙.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회전값을 준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전등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겠죠. 따라서 앵커 포인트가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되겠어요? 여기 상단 위에 있어야지 여기에서 라이트가 요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자, 펜 비하인드 툴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 있는 기준점 도구 툴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 앵커 포인트를 이렇게 전등 갓 위쪽으로 이렇게 바꿔 놓습니다. 앵커 포인트를 이렇게 위로. 화면을 좀 줄이셔서 앵커 포인트를 갓 위로 이렇게. 보여요? 갓 위로 이렇게 바뀌어 놓은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지금 머리 부분이 마이너스 10에서부터 마이너스 10, 10, 마이너스 10, 10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자, 앵커 포인트 위치가 서로 다르니까 바뀌어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걸 일단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헤드 부분에 있어서 자, 요 앵커 포인트 기준점 줬던 것들 있죠? 키프레임을 선택하고 컨트롤 C 합니다. 전체를요. 0프레임에서부터 70프레임까지 자, 이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C 합니다. 복사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자, 라이트 부분으로 가셔서 라이트의 0프레임에다가 커서를 놓으시고 그 다음에 회전 부분에다가 놓고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체크를 하신 다음에 컨트롤 V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해놓고 스페이스바를 눌러봤더니 따로 노는데요. 그죠? 머리는 왼쪽으로 갈 때 라이트는 오른쪽으로 가지겠죠. 그대로 넣었으니까 당연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때 자, 앞에 있는 맨 앞에 있는 얘만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버리시고 앵커 포인터를 자,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얘를 자, 0프레임으로 옮기세요. 요렇게. 그러면 자, 얘를 따라서 같이 움직이겠죠? 그 대신 맨 마지막 모자라는 70프레임에다가 하나를 더 넣어주면 되겠죠. 키프레임을 회전각도 자 60프레임이 얼마예요? 지금 10프레임으로 돼 있죠. 10 각도가 10 그러면 70프레임에다가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서로 반대가 되겠죠. 각도가 이렇게 해서 그러면 따라가겠죠. 즉 다시 말해서 헤드가 마이너스 10일 때 자 여기가 마이너스 10일 때 얘는 각도가 몇 도가 돼야 돼요? 10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이유는 당연하죠. 그렇죠. 앵커 포인트가 서로 다르잖아. 위치가.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면 자, 따라가겠죠. 이렇게 곰돌이 머리를 따라서 전등도 같이 움직이게끔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지정이 된 거죠. 되셨어요? 지금 1일차에 있는 내용을 갖고 하고 있어요. 1일차 거기에 기울기가 변하는 애니메이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까지 다 됐나요, 여러분? 다 됐어요? 좋아요.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뭘 해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다 됐어. 그러면 끝나는 시점에서 지금 70프레임에 이 까딱까딱 하는 게 끝났잖아요. 그러면 자, 끝나는 시점에서부터 그러면 60프레임 정도부터 자, 서서히 준비를 해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얘가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이지 않고 있다가 즉 여기 있는 기준점에서 굉장히 작은 상태로 있으면 빵이 되면 크기가 보이지 않겠죠, 당연히. 그러다가 점차 확대해져서 나오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커서를 65프레임 정도에다가 놔볼까요? 텍스트를 활성화시켜 주시고 말풍선이 텍스트다라고 했으니까 자, 텍스트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가져다 놓으시고 자, 앵커 포인트가 어디 있어야 될까요? 얘는 앵커 포인트가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커지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겠죠. 여기를 기준으로.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커지게끔 하자라고 했냐면 여기 말꼬리 부분, 말풍선의 꼬리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커지게 하자라고 했죠. 그러면 당연히 앵커 포인트가 어디로 와야 되겠어요? 이쪽으로 이동이 돼야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자, 펜 비하인드 툴을 클릭을 하시고 자, 이 앵커 포인트를 말풍선의 여기 시작점 위치에다가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말풍선의 여기 시작되는 이 부분에다가 자, 앵커 포인트를 움직여 놓으세요. 이렇게 이동을 해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비율 부분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체크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고 자, 처음에는 얼마? 빵!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그러면 사라졌죠? 처음에는 없습니다. 65프레임에서는 지금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자, 어디 정도에서 70프레임 정도에서는 얘가 120% 정도로 키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가 쭉 커졌죠. 쭉 이렇게 커진 상태에서 얘가 너무나 각도가 이렇게 나오니까 별로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회전값의 각도값을 한 10도 정도를 주셔서 얘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각도를 좀 회전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직각이 아닌 이런 모양으로 퍼져나가게끔 각도 조정이 된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75프레임에서는 얘가 100% 크기로 다시 좀 줄어들게 이렇게. 그럼 말풍선이 커졌다가 다시 쭉 커졌다가 줄어드는 형태가 되겠죠. 쭉 커졌다가 다시 조금 사그라드는 작아지는 형태로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됐죠? 자, 그러면 전체적인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끝났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렇게 까딱까딱 하다가 자, 마지막에 말풍선이 나와서 I love you 이렇게 되는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됐죠. 애니메이션 자체는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장 그 기초적으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애니메이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준점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저번 시간에 활용했던 위치 및 회전 이런 애니메이션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자, 다 만들어졌으면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잘 만들었으면 이제 렌더링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렌더링 같이 들어갑니다. 렌더링 어디에서 했어요? 컴포지션에 렌더링 대결에 추가하기.
출력 모듈은 뭘로 놓으시고 H264로 놓으시고. 자, 오디오가 없네요. 오디오도 넣고 한번 해보면 좋았을걸. 그죠? 취소하고 오디오 하나 넣어볼까요? 재미난 오디오로 해버렸어요? 그럼 그냥 가시고 그냥 가도 돼요. 완성해버렸으면 그냥 가시고 아니면 음악 하나만 넣어봅시다. 우리 음악. 음악을 제가 다운받아 놓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어차피 무료로 쓸 수 있는 음악 아니어도 되니까 재미난 음악으로다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제가 드렸던 음악 파일들 있죠? 음악. 어? 해버렸다고? 자, 오디오를 맞춰서 한번 넣어봐요, 여러분. 넣고 그 오디오에 맞춰가지고 음악도 그런 다음에 오디오 파일 부분에 오디오 레벨 부분에서 여러분이 여기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체크를 하시고 오디오 넣고 마지막 부분에 오디오 레벨을 이렇게 점차 줄여서 자연스럽게 오디오가 사그라드는 그런 걸로 완성을 해봐요. 자, 이렇게 맞췄을 아무거나 넣었으니까 그냥 그럴 수 있게. 머리 흔들면서 춤추잖아요. 맞는 것 같아. 자, 이제 다 오디오까지 넣으셨으면 마지막 렌더링 합니다. 그래서 렌더링이 2개나 됐어요. 그럴 때는 기존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다 지워버리세요. 어떤 게 길지 잘 모르겠다 할 때는 이렇게 싹 지우시고 다시 컴포지션에서 렌더링 대기열에 추가하게 하면 다시 나와요. 그러면 이때 자, 출력 모듈은 하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H264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디오 출력하기 체크해 주시고 출력 위치 부분에다가 여러분이 넣고자 원하는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어요. 고민형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죠. 2개 골? 2개 다 해버렸다고요? 그럼 2개가 만들어지겠죠. 한꺼번에. 선택되어져 있는 것이 둘 중에 하나가 선택되어져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하나가 렌더링 됐을 거야. 요렇게 2개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상관없죠. 여러분이 편하는 거. 자, 렌더링이 끝났으면은 확인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렌더링도 여러분이 방금 이렇게 하면 2개가 되는구나. 잘못하면은 이것도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고민형이다라고 해서 만들어졌어요. 확인해 봅시다. 마지막. 렌더링이 안 됐나 보네. 자, 이렇게 해서 그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다 해보셨어요. 요거를 한 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